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방역 시대가 저물면서 코로나 면역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끝났다는 것이 아니죠. 팬데믹이 지나가고 또 다른 이제 대유행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독감처럼 하나의 이제 풍토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는 항상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전 2년 넘는 기간 동안 움츠러들고 코로나를 무서워하면서 피해서만 다니는 그런 생활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에 맞서야 되고, 코로나에 걸리더라도 거뜬하게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일상 회복이 되는 시기, 일상 회복으로 돌아가는 시기, 그것보다 더 빠르게 면역 일상력을 키우는 세 가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면역 일상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가지죠. 면역력과 일상 회복력의 두 가지의 결합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편집 자문 이론으로 있는 건강 다이제스트 이번 호에 실린 저의 이제 컬럼을 이제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면역력.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코로나로부터 나를 지키는 강력한 이제 면역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움츠러들어 있던 우리의 신체 능력을 빠르게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신체 회복력을 빨리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일상 회복력이죠. 따라서 면역력과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일상 회복력을 합친 것이 바로 면역 일상력입니다. 면역 일상력은 평소 일상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해내면서도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거나 감염되더라도 후유증이나 큰 문제 없이 이겨내는 신체적인 능력, 건강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키우기 위해서 무엇을 주목해야 될 것인가? 일상 회복의 시기로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혼자서 이제 코로나를 계속해서 무서워하거나 이전 시대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또 그것도 굉장히 고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가 있죠. 왜냐하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고통을 감내하고 참아오셨는데 이제는 활기차게 생활하면서도 건강을 지키는 그런 새로운 이제 결단력이 필요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면역 일상력, 면역력과 일상 회복력을 합친 이 면역 일상력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생생한 면역 일상력, 편안한 면역 일상력, 활기찬 면역 일상력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생생. 자, 생생한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바로 면역 일상을 생생하게 유지해주는 혈관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혈관은 우리의 면역 시스템을 온몸으로 이어주는 연결자이자 면역세포의 통로입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일상이 생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혈관을 끊임없이 이제 위협하는 것이 우리의 중독된 미각, 특히 단짠 미각이죠. 단 음식, 짠 음식에 대해서 오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미각 자체가 스트레스 풀어야 되잖아요. 미각 자체가 굉장히 중독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빠르게 건강하게 되돌려야 합니다. 먼저 짠 입맛을 바꿔야 됩니다. 짠 입맛을 선호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혈압이 오를 수밖에 없죠. 또 이것이 비만의 또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혈압이 오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물론 이제 운동을 안 하고 체중이 늘어난 그런 여러 가지 영향도 있고 스트레스도 차지하고 있지만 짠 입맛 자체가 굉장히 짠 음식에 길들여져 있다는 거죠. 자,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제가 강조했죠. 국물을 줄여야 됩니다. 국물을 드실 때는 건더기만, 국을 드실 때는 건더기만 드셔야 됩니다. 외식과 패스트푸드 섭취를 줄여야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집에서 건강하게 식사하도록 해야 되고요. 외식을 하거나 패스트푸드를 할 때도 가급적 집밥에 가까운 건강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음식에 스스로 간을 칠 수 있도록 소금 선택제, 무조건 치지 말고 필요할 때만 조금씩 소금을 쳐서 먹는 소금 선택제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짠 음식은 한번 물에 헹궈 먹어라. 특히 짠 반찬 물에 헹궈 먹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죠. 단 입맛을 바꿔야 됩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단 음식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올라가 있고, 이런 탄수화물 중독 자체가 지금 현재 면역력을 떨어뜨리는데 굉장히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염증이죠. 단 입맛이 그걸 불러오는 것은 우리 몸의 만성 염증입니다. 단 입맛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가 항상 강조하죠. 먹는 순서를 바꾸는 거꾸로 식사법입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어서 채소나 반찬을 먼저 먹고 밥을 나중에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채소 반찬, 비채소 반찬, 밥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밥 한 번, 반찬 한 번이 아니라 채소 반찬, 비채소 반찬, 밥 이렇게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저항성 전분의 비율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흰쌀밥을 현미잡곡밥으로 바꾸고 자주 먹는 면 음식의 재료를 정제되지 않은 곡류로 바꿔주십시오. 탄수화물 줄어들었잖아요. 그 빠진 칼로리는 각종 채소와 견과류, 키위, 레몬, 고구마, 두부, 다시마, 미역, 시금치 등의 건강한 음식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가공식품을 최대한 줄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포만감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죠? 힘이 없을 수도 있고. 자, 포만감을 높이기 위해 육류와 달걀을 섭취하고 하루에 물 2리터를 반드시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채소 한 번, 육류 반찬, 단백질 반찬 한 번, 밥 한 번 이런 식으로 식사법을 바꾸면 이 문제들을 자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免疫상을 편안하게 유지하려면 장 건강력을 키워야 됩니다. 최근에 소화가 안 된다, 배가 아프다, 가스가 빵빵하다, 변비가 생겼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이 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움츠리는 활동량,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장도 움직이지 않은 것입니다. 장을 건강하게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면역력의 70%를 차지하는 우리 장의 가장 중요한 면역세포의 기능이기 때문입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살고 일상이 편안해집니다. 장내 생유수분,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가 모여있는 면역의 아마존이며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의 생산 기지입니다. 첫째, 그러려면 장 점막을 훼손하거나 염증을 일으키는 식습관부터 개선해야 되죠.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 과식, 짜게 먹는 것, 염식, 당이 높은 음식을 자주 먹는 것, 빨리 먹는 것 같은 식습관은 장 점막을 망가뜨리는 식습관입니다. 절식을 하고 천천히 드시고 그 다음에 저염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세균수분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소장과 대장을 보호하는 음식들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아욱,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소장에 좋죠. 대장에 좋은 도토리묵, 탄닌 성분이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작용을 하게 합니다. 항산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자, 이런 음식들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유산균의 총량을 늘려주는 발효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산균의 먹거리를 제공하는 섬유질의 규칙적인 제공도 매우 중요하고요. 항산화 효소를 통한 장내 유산균의 보호작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철 채소, 제철 과일들을 그때그때 꾸준히 자주 이제 드셔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면역 일상력을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느낌이라면 어떤 느낌이 있겠습니까? 활기찬 느낌입니다. 기분이 좋아야 되죠. 자, 면역 일상을 활기차게 하기 위해서는 성장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체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바로 성장 호르몬이죠. 자, 이제 우리 활동량도 많아지고 체력적인 소모를 많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아질 수 있을 때 우리가 성장 호르몬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 얼마나 잘 보호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성장 호르몬의 활성을 막는 나쁜 생활 습관을 먼저 개선을 해야 되겠죠. 성장 호르몬을 감소시키는 대표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가 뭘까요? 바로 지나친 육식 기피입니다. 물론 이제 지나치게 육식을 많이 먹는 것, 기름이 많이 들어있는 어떤 포화지방이 많은 육류를 먹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육류에 대한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게 되면 근육, 효소, 호르몬의 재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또 면역세포도 단백질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면역력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자, 각종 육류에 든 단백질은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육류 섭취를 꺼리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히게 섭취해 주는 게 좋습니다. 얼마 정도 먹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몸무게에서 K를 빼면 됩니다. 킬로그램당 1g을 드시면 되겠죠. 60kg이신 분들은 60g, 70kg이신 분은 70g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규칙적으로 골고루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면 부족이나 나쁜 잠버릇 역시 성장 호르몬의 저해를 초래하게 됩니다. 성장 호르몬 분비 자체를 저해를 초래하게 돼서 만들어지는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되지도 않을 뿐더러 분비되는 것도 굉장히 파편적으로 분비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죠. 그래서 하루에 적정 수면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 주십시오. 5시간 이하로 잠을 잔 사람보다는 충분한 잠을 잔 사람이 훨씬 더 성장 호르몬 분비가 원활했습니다.
수면의 질도 굉장히 중요하죠. 10시간을 뒤척이는 것보다는 1시간을 깊게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뒤척인다고 해서 잠을 안 자는 것보다는 그래도 잠을 자서 그런 어떤 시간을 확보하려는 노력도 더 중요하겠죠. 자, 졸릴 때 자는 것. 그리고 낮에 졸거나 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졸릴 때만 잠자리에 들고 10분 안에 잠이 오지 않으면 주저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는 수면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포 건조도 좋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게 수분을 섭취해야 돼. 또 잠자기 전 3시간 동안은 수분을 하게 되면 방광에 부담을 줘서 잠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수분 조절을 적절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장호르몬의 가장 큰 적이 뭘까요? 바로 과식입니다. 과식을 하게 되면 섭취한 고열량 식사를 소화하고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 성장호르몬이 빨리 소진됩니다. 특히 잠자기 전에 먹는 야식 자체가 성장호르몬의 가장 큰 적일 수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역시 우리 성장호르몬에 의해서는 반드시 관리해야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과 성장호르몬의 공장이 같죠. 그래서 제가 항상 알려드리는, 강조하는 것들이 있죠.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친한 사람이나 지인을 두어서 자기 고민거리가 있을 때 바로 털어놓고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중지 훈련도 굉장히 중요한 훈련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걱정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학대제 형성됩니다. 생각날 때마다 눈을 감고 생각 그만. 자기 어떤 주문을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호르몬이 소진하는 활성산소도 줄여야 되죠. 활성산소가 되면 호르몬의 바이오리듬, 적정한 리듬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활성산소를 잡는 황산화 물질에는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 빌리루빈, 멜라토닌 등이 있는데 이런 호르몬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식품으로는 브로콜리, 새싹뿌리, 새싹채소, 콩류, 채소류, 견과류, 해조류 등이 이 줄어드는 황산화 요소의 역할을 대신해서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성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소, 그 음식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면역이상력을 빠르게 회복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 회복의 시기에 면역이상력을 활기차고 생생하고 편안하게 유지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몸과 마음도 지치고 굉장히 현실과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몇 가지 팁들을 반드시 실천하셔서 일상 회복의 시기에 가장 활기차고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면역생활을 영위하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유쾌한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